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계정글을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향을 띤 글들을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사업비 등의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함께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정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개인 차원의 행위라는 사이버사령부 해명과 달리 이들 요원들이 업무 시간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도 드러나 부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중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의 글에 북한 정권 대변해주나 속이 빨간 것들은 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전송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402개 국정원 직원 계정 중 핵심 계정입니다. 아울러 고구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원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의 블로그에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은 정치쇼라고 게재하는 등 업무 시간대에 친여당, 반야당 성향의 글을 대여섯 건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군인과 공무원 4명이 올린 정치적 성향의 글 수백 건은 의혹이 불거진 그제 이후 무더기로 삭제됐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어제 이들 요원들이 활동한 지난해 총선과 대선 직전까지 시점에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고속 승진한 점을 들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 작업 개입 및 보온 인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던 신고리 원전 3, 4, 5기의 시험 성적서 위조 부품 재검증 결과 제어 케이블 성능 시험에 불합격해 준공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와 별개로 밀양 송전파 공사는 계속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재시험을 추진 중이던 신고리 3, 4, 5기 JES 전선 케이블의 재시험이 실패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산업부 등은 한수원 신고리 3, 4, 5기에 설치된 JES 전선 케이블에 대해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염 시험을 시행했으나 시험 총괄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기준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업계는 신고리 3, 4, 5기의 준공 시점을 두고 1에서 2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고리 3, 4, 5기의 준공 시점 연기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대구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설비로 한전 등은 신고리 3, 4, 5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교체를 하게 되면 내후년에도 가동될지 안 될지 모른다며 명분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밀양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왔다면서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신입니다. 라오스 여객기가 메콩강에 추락해 한국인 3명 등 탑승객 49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오 항공 측은 수도 비엔티안을 출발해 467km 떨어진 남부 관광도시 팍세로 가던 중 여객기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쯤 도착지 공항에 상륙하던 도중 인근 메콩강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10월 30 국회의원 재불거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부터 총력 태세를 갖추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라는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 나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공준전을 펼치며 초반 여론조사의 열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도 어제 서민 행복을 위한 3대 목표와 분야별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오늘 동양과 동양대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같은 법원 3부와 파산 4부도 각각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상원민주공화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 및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이른바 국가부도 사태를 모면하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집행할 수 있게 해 16일째인 셧다운을 끝내고 부채 한도의 경우 내년 2월 7일까지 현행 법정 상한인 16조 7천억 달러를 적용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입니다. 신고리 3, 4호기 원전 부품 물량 문제로 준공 시점이 일러야 2015년 말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밀양 송전탑 공사의 명분은 없어졌는데도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라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양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송전탑 공사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도 정부는 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